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상습 침수 개선 사업을 한다며 거창의 한 하천 내 쓸모없는 땅을 14억 원이나 들여 사들였는데요. 취재 결과 해당 지역은 상습 침수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원 기자입니다. 거창에 있는 한 지방 하천입니다. 강 한가운데 떠 있는 섬 이른바 하중도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09년 이 섬을 포함해 하천 내 둔치 등 2만 5천 제곱미터를 수해 상습 지구로 지정했고 이후 거창군이 토지 보상비 14억 원을 들여 사들였습니다. 메인 목적은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막겠다는 것.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이렇다 할 침수 피해가 없었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체 있다 하면은 저 이체는 물마다 돼. 이게 높은 지형이 높거든요. 저도 한 30년 가까이 하니까 한 번도 없는 줄 알아요. 여기가 침수되면 그 창 끝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실제로 해당 지역은 지난 2009년 매입 당시 경상남도가 직접 조사한 수해 상습지 129곳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당시 거창 지역은 침수 예방과 직결되는 제방 정비율이 80%로 경남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와 거창군은 왜 거액을 들여 하천 부지를 사들였을까? 수리상으로 아니었는데 어떻다는 그 정도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말씀해 주시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당시 거창군 담당자는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지시였다고 말합니다. 자연 상태를 놔둬도 되는 걸 동대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산 목적이 뭔가요? 그때 당시에. 산 목적은 도에 물어봐야 되지 우리가 압니까? 보상을 해주라고 우리한테 이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해가지고. 이후 침수 예방 사업마저도 일부 제방만 쌓고 종료된 상황. 상습 침수 지역도 아닌 곳에 경상남도가 왜 14억 원을 투입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남에서도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진행되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는 유세 차량과 선거 운동원 등을 동원해 거리 유세나 연설 등을 할 수 있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도 게시됩니다. 경남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3명, 경남교육감 4명, 시장군수 선거 63명 등 모두 812명이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경수 후보 측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의 민홍철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서영수 의원과 공민배 전 창원시장, 권민호 거제시장, 공윤권 전 도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태호 후보 측은 김한표, 이주영, 이군현, 김재경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여상규, 김성찬, 박대출 의원, 강기윤 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KBS 창원이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꼽은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세우고 있는지 박상현, 조미령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KBS 창원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꼽은 경남의 주요 현안은 위기산업과 미래산업 육성이 1위였고 환경 개선과 사회 안전망,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의 순입니다. 위기산업과 미래산업 육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겠다며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재원 조달을,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체질 강화와 신전략산업 육성, 세계 국가산업단지의 임기 내 완공을 내걸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는 최첨단 군수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테크노파크 활성화를 밝혔습니다.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린이집 등 공기청정기 설치와 종합 대책 마련을 내놓았습니다. 김경수 후보와 김유근 후보는 녹조 관련 대책을 내놓았는데 김태호 후보는 없었습니다. 사회 안전망에 다양한 공약이 나왔는데 김경수 후보는 복지공무원 2.5배 증원, 김태호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김유근 후보는 경상대 어린이병원 건립이 차별화되는 공약입니다. 또 남부 내륙철도는 김경수 후보가 재정사업으로 오는 2022년 착공을, 김태호 후보는
남해안 고속철도 동시 추진, 김유근 후보는 민간 사업 추진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교육 현안에 대해 경남 도민들은 공교육 강화와 무상 친환경 급식 확대, 학교 안전, 교권 확립, 학생 인권 보호 순으로 꼽았습니다. 공교육 강화에 대해 김선유 후보는 영어와 수학 중심 교과 개편과 난이도 하향 조정을, 박성호 후보는 1억 원을 출연해 방과 후 학교 담당 공익재단 설립을, 박종훈 후보는 500여억 원을 들여 행복학교 방과 후 학교 인프라 구축을, 이효환 후보는 무상 해외 체험 교육, 학습 클리닉 센터 설치를 밝혔습니다. 네 후보 모두 무상 친환경 급식 강화를 공약했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을 박성호 후보는 2020년 이후로, 박종훈 후보는 내년, 이효환 후보는 올해 당장이라고 했고 김선유 후보는 시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 안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박종훈 후보,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이효환 후보, 학교폭력 긴급지원센터, 김선유 후보, 감염병 대응 전문센터, 박성호 후보, 유해물질 없는 학교가 눈에 띕니다. 교권 확립과 관련된 공약으로 이효환, 박성호 후보는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내걸었고 박종훈 후보는 교원 책임 배상 보험을, 김선유 후보는 학교 천사 콜센터를 말했습니다. 현안 여론은 KBS 창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과 23일 조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제는 정말 여름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갈수록 기온이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27도를 시작으로 6월의 첫날인 내일은 28도, 모레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내륙은 30도를 넘어서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모두 걷히면서 햇볕이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덩달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장시간 외출과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하늘에는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나는 모습인데요. 점차 구름 양은 줄어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 16도, 창녕과 함안이 17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27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거창이 15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은 모습이고요. 한낮에는 이보다 10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내일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덥겠고요.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가운데 삼천포 화력 5호기가 발전량에 비해 가장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삼천포 5호기의 초미세먼지 단위 배출량은 0.498로 전국 61기 석탄 화력발전소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단위 배출량이 가장 낮은 삼척 그린파워 2호기는 삼천포 5호기의 22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진주시가 기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 1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8일 2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115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전환 결정된 비정규직 115명은 취업 상담사, 소비자 상담원,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등 기간제 근로자들로 오는 6월 중에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